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말하는 가장 도발적인 방법. 직설본색. 자,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봄 개편을 맞아서 아주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죠. 저희가 정말 우수한 야근과 회의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는 웃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저희가 한번 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장 도발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보는 직설본색.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설본색! 자, 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었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었다. 경제가 이렇게 자극적이고 색다를 수 없었다. 자, 경제를 보는 색다른 도발적인 방법, 경제 직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최유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흘렀죠. 네, 저희 고생 끝에 정말 단 열매를 저희가 맺혀드릴 거예요. 아니 난 키 큰 이렇게 훈남 오빠들이랑 이렇게 수염난 아저씨 아재랑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조금 밀리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턱수염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네. 봅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정말 도발적일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애플 망할까? 자, 뭐 망할까야 죽을까 살까지. 자, 어디서도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애플 죽을까 살까. 이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애플이라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이 과연 죽겠냐? 그러니까 살겠냐? 이 얘기는 머니투데이 이 방송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망한다라는 단어 쓰는 데가 우리밖에 없을걸요. 일단 이런 이야기가 근데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금메달리스트가 갑자기 은메달을 딴다거나 아니면 동메달을 땄을 때 체력이 다했다. 아니면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물 갔다라고 얘기해요. 한물 갔다 이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애플이 딱 그런 처지예요. 실적 줄었죠. 판매량 줄었죠. 그리고 지금 또 상황 좋지 않아서 출하량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CEO도 요즘에 아슬아슬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충격적인 게 그 말씀하셨던 정말 CEO 교체설이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실제로 CEO 교체설이 있어서 지금 팀 쿡이라는 양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변명하고 다닙니다. 변명하고 다닙니다.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럼 저 본격적으로 CEO부터 얘기를 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자, 애플 죽을까 살까? 전 죽는다에 배팅 하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면 죽는 게 낫다. 자, 그 원인이 어디냐? CEO다. CEO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CEO 애플 CEO는 없다. 지금까지 있는 CEO는 잡스빨로 살아왔다. 역시 잡스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영혼을 잃었다는 소리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잡스빨 아니면 애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쿡이 팀을 꾸려서 왔죠. 그래서 팀 쿡이에요? 예, 그래서요. 팀 쿡입니다. 그런데 이 쿡 오빠가 오지 마요. 쿡 오빠가 지금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거야. 효과가 없는 거야. 팀쿡 효과가 없어.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했어. 2013년에 이미 아이워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패드 미니, 좀 더 작고 가벼운 아이패드 5세대 뭐 이거 한다. 그거 샀으면 제가 이걸 샀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딴 거 샀어요. 애플 TV는 이야기다 한 방 얘기했어. 한 방. 한 방. 근데 한 방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오죽했으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새 CEO로 영입하자. 이런 움직임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CEO인 듯 CEO 아닌 CEO 팀 쿡. 넌 누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 사실 할 얘기 있어요. CEO 교체설이 나왔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그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실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가가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되면 워낙 주주들의 입김이 센 국가이기 때문에 딱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교체설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미 한 번 나왔었어요. 2013년 3월에 6개월 만에 주가가 한 36%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구글의 레리 페이지를 네. 영입하자 이런 네, 얘기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상황 같아요. 매번 나오는 이야기 또 나왔다. 그렇죠. 매번 나오는 얘기 또 나오죠. 지금 바깥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죠. 네, 저 부슬부슬 내리는 비 그냥 그 지나가면서 한번 맞으면 상관없는데 네. 계속 내리는 비에 온몸이 다 젖습니다. 네. 네? 사람이 방귀 끼다가 실수할 수 있고 네, 네. 그런 거라고요. 지금 저는 잡스발로 버티던 그 팀쿡이 네.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교체설 계속 나오면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 나올 때 자기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비관적인 투자자에 비해서 너무나 낙관적인 CEO 네. 팀쿡이라는 거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 잡스 형님은 아예 교체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CEO 문제냐 이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무련듯 드는 거지. 말씀해 주시죠. 자, 그 잡스가 교체가 돼서 나중에 다시 와서 뭐가 됐습니까? 혁신적인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네. 혁신이 되면서 괜찮아. 혁신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잡스도 뭐 맨날 혁신할 수 있나 못하거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혁신을 시켰어. 그래서 애플이 된 거예요. 배움은 사과가 네. 된 거예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팅크 같은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한방 얘기하면서 낙관적으로 얘기하는데 한 방이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진짜 인정. 혁신이 없어. 혁신이 없어. 애플이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난 지금 지금은 애플이 혁신의 조상, 혁신의 암모나이트 정도. 혁신의 암모나이트. 예, 조금만 더 가자면 한 네. 3협층 정도 우리가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진짜 요 근래 애플 내놓은 제품 중에서 혁신이 될 만한 거 있었어요? 있어요? 기억나요? 사실 그 혁신은 없었죠. 혁신 없었죠? 인정. 여기서 잠깐만. 네. 우리 셋이 휴대폰 뭐 쓰는지부터 한번 하고 좋습니다. 얘기해 봅시다. 저 먼저 네. 저 애플 아이폰 쓰고 있어요. 아이폰 쓰죠. 네. 저는 이제 삼성 갤럭시 쓰고. 네. 노트 3. 예, 노트 갤럭시, 3. 예, 노트 3. 그러면 어쨌거나. 네. 그런데 진짜 아이폰이 요즘에 네. 혁신이 나온 게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SE가 이제 공식적으로 막 나오고 네. 있는데도 자 봐요. 단편적인 예로 네. 지금 뭐 쓰고 계시죠? 아이폰 아이폰 6? 6. 6. 네. 6면 내장 칩이 AC 메모리 칩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 주세요. CPU 같은 거예요. 컴퓨터 CPU 같은 거. 네. 근데 떨어진다고? 이제 7이 나오면 A10이 나오거든요. 네. 오. 근데 나 지금 너무 불편해서 A10을 사야겠어. 막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잖아요. 네. 당황한다. A7이 나오면 QHD가 나온대요. 근데 오. 지금 동영상 보는데 막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막 화면 깨져 막 이래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이게 모두 상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애플이 오케이. 더 이상 혁신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근데 하겠는데? 거기다가 더 치욕적인 건 LG전자도 이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맞아. 싶은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애플이 한때 막 카메라 좋다고 막 여성분들이 아이폰으로 찍어야 내가 좋아, 이쁘게 좋아, 나온다 좋아. 막 네. 그랬었는데 그치. 요즘에는 조리개 값이 삼성전자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더 밝게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광각 같은 경우에도 LG전자한테 미안합니다. 발렸어요. 발렸어요. 네. 더 훨씬 광각이다 보니까 여행을 가도 아이폰으로 찍는 것보다 LG G5로 찍는 게 훨씬 예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바로 세 번째가 뭐냐면 의존도가 높다. 애플이 어디에? CEO나 제품에. 이번에 아이폰 7에 네. 운명을 맡기고 있는 것 같아. 9월에 나올 아이폰 네네. 7에. 만약에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애플 문 닫아야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애플 죽을 것 같아. 걱정돼 죽겠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갤럭시 유저잖아요. 아, 예. 아이폰 유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사면 한 2시간 정도 정신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정신교육을. 어디 가서 홍보해라. 이 메리트며 충성심이 정말 자,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이조 앵커 한마디 해주시죠. 아이폰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 아이폰을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아이폰이 갖고 있는 혁신 사실 인정합니다. 요즘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존도 매우 높고 그리고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 기기에서 차별화를 느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인정할게요. 일단 애플의 실적 줄었습니다. 네. 매출 줄어들었고요. 순이익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애플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화면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애플 물론 줄었죠. 16%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삼성 어땠을까요? 늘어났을까요? 삼성 줄어들었어요. 아, 근데 그렇게 5% 치면 줄어들었고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네. 자꾸 말 끊지 마시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저가 폰 잘 나간다고 하죠. 네. 중저가 폰의 대표 주자 누굽니까? 샤오미. 샤오미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아, 저기 그림 보니까 줄었네. 샤오미도 줄어들었어요. LG전자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LG도 LG. 마찬가지로 줄었어요. 마이너스 네. 12.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상적으로 보급률이 50%가 넘을 경우에는 산업이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 더 이상 살 사람도 없고 팔아도 잘 팔리지 않는다. 네. 이미 스마트폰 자체가 그 정도 시장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LG경제연구원의 연구 자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미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20개 국가가 있는데 네. 거기에 보급률이 50%를 넘은 국가가 9개예요.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샀는데 이제 트렌드는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 애플의 실적을 보면은 하드웨어는 물론 줄어드는 거 인정하지만 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앱스토어 판매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20%가 성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앱스토어의 수익 구조가 있는데 개발자가 네. 앱스토어에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70%의 수익을 애플이 가져가요. 네. 개발자는 30%밖에 못 가져갑니다. 네. 오. 그런데 작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예. 코트라에서 얘기해요. 전 참 근거 있는 얘기만 합니다. 네. 아유, 우리가 근거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디스하네. 그러네요. 자, 코트라에서 애플이 개발자 수익을 더 낮춘대요. 네. 왜 낮추려고 할까요? 그래도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무지하게 때문에. 많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하드웨어를 팔아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소프트웨어로 그 우리가 이미 다 판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네. 돈 벌겠다. 이게 트렌드인 거죠. 나 잠깐. 근데 저는 그래요. 다 이해를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조 앵커가 얘기하는 거는 응.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랄지 예.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중요한데 오. 우리가 언제부터 애플 실적 보고 아이폰 샀습니까? 글쎄. 이게 뭐 실적이 오른다고 우리가 아이폰 사고 실적 떨어지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당장 내가 갖고 있을 때 뭔가 혁신이 필요한데 그렇지. 혁신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이것 때문에 뭐 실적 떨어진다, 주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거는 소비자 입장인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갤럭시 S7도 그렇고 네. 아이폰 6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면 카메라가 한 500만 화소 돼요. 네. 맞아. 그리고 후면 카메라가 1200만 화소 되는데 예. 전면 카메라가 셀카 찍는 거, 예. 후면 카메라가 남 찍는 거.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혁신이 계속 뭐 없다 더 이상 포화 상태다 뭐 카메라 더 좋아져봤자 안 된다 하지만 혁신을 이루고 있는 회사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 메이투라는 회사 네. 메이트. 듣보잡이긴 해요. 듣보잡인데? 그건 인정하는데 예. 중국 메이투의 V4라는 데가 네. 제가 아까 전면 카메라가 한 500만 화소 네, 된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무려 2,100만 화소입니다. 이런 게 혁신이지. 미쳤구나. 이런 혁신을 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떠올려볼게요. 요즘에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상을 네. 해볼게요. 거기서 이번에 배터리가 용량이 좋아졌습니다. 혁신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배터리가 근데 만약에 한 여기서 500이던 게 2100으로 넘어가면 이건 혁신이지. 이건 혁신이죠. 그건 자. 좀 네.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린 혁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런 제품 이 제품에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됐네. 얘 딱 가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IT 사실 인프라는 짱이야. 그렇죠. 그래서 5기가가 되면 뭐가 되냐면 5기가 보편화되면 뭐가 되면 홀로그램이 되는 홀로그램. 핸드폰으로요? 그렇죠. 네, 핸드폰으로 5G. 딱 해서 이렇게 기술이 필요하지. 딱 해서 딱 하면은 마치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찡 올라와서 아니 네. 스타워즈까지 갈 게 없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네, 이제 맞아요. 홀로그램으로 인터뷰를 한대요. 네, 한대요.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애플이 먼저 상용화 시켜. 네. 인정할게. 그러면 애플 사라. 애플 산다. 나도 인정. 응. 네. 그렇게 하면 애플 하면, 산다. 네. 그렇게 못하면은 애플이 소위 스마트폰 선두주자로서 위치가 불안하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혁신의 문제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요? 저는 그 혁신이 있고 없고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애플 지금 혁신 많이 떨어졌어요. 네. 하지만 돈 버는 수익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애플은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였고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네. 자, 먼저 결론직설 최현 평론가님 말씀해 주시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플은 이런 상태로 가면 망한다. 아, 역시 저는 망한다는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최현 경제평론가님이 네. 목소리를 우리로 이기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뭐로 가도 이제 김사무 방만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롱 앵커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해요. 우선 이거 한번 하고. 네. 애플은 망한다. 네. 근데 화면 잘 보시면 망자가 네. 망할 망자가 아니라 저는 바랄 망자로 해봤어요. 아, 희망할 망자. 제가 한자 자격증 2급이다 보니까 네. 한번 이렇게 은근히 또. 해봤네요. 네. 아니 왜냐면 아직도 뭘 애플 바라보냐. 바들은 네. 여전히 좋아해요. 애플을 좋아하고 혁신이 언제쯤 나오겠지 하는데 실제로 애플 카플레이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2020년에 애플카 네. 그때 만약에 2020년에 진짜 애플카가 나왔어.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비상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아직도 애플 사랑꾼들은 애플에게 혁신을 바라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너무 첫 회부터 세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계속 욕하다가 이제 또 바꾸네. 망한다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의견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최현 평론가님 목소리 엄청 크시네요. 오늘 만나보니까. 아니, 기분이 좋아서. 눈남 오빠들이랑 자, 그런데 같이 결론은 예. 저는 따로 있습니다. 애플이 돈 나오는 구멍이 바뀌는 거지 애플이 망하는 게 아니다.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어서 다른 곳보다 돈 많이 벌 것이다. 바로 저의 결론 직설입니다. 자, 내기하자. 누가 소주를 내? 언제까지? 2020년까지 내기하는 거예요? 2020년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 애플을 낱낱이 탈탈 털어봤습니다. 다른 경제 프로그램에서 혹은 다른 방송사에서 전혀 해보지 않았던 경제 직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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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아, 겸손하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첫 밤부터 정신 없으셨죠? 이번에는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한번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직설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매일 데일리로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화요일마다 저희가 탐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많이 원하시는데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회사 맞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탐방과 관련된 내용들 직접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딜라이트 파트너스의 문서진 부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방송, 네. 또 첫 번째 이제 또 게스트로 오셨는데요. 네네. 저희가 기업 탐방은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다루기가 여건상 쉽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결심을 했잖아요. 네, 취지 그리고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5개월 만에 다시 MTN에 한번 또 돌아온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또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아서 기쁘고요. 자, 이 방송 취지는 방금 지금 영농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분석 자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갖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 이로 인한 피해가 사실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중요한 건 사실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 최소한 이제 중형 기업만 되더라도 많은 증권사에서 분석 리포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죠. 커버를 거의 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서 많은 정보를 얻을까요? 중요한 건 없어요. 포털 사이트. 네.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종목 토론방 이런 것들에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카더라 통신 같은 그렇죠. 거.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이런 토론방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뭐 이야기들이나 뭐 흔히 말하는 이게 고급 정보라는 것들이 사실 그런 고급 정보들이 아니죠. 오히려 뭐 거의 개인들끼리 그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간다 안 간다. 내가 이런 정보를 들었네. 저런 정보를 들었네. 근데 그 부분이 다 허위거든요. 허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뭐 종목 토론방이라든지 이런 비현실적인 허위 사실들이 많이 유포되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작전에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투자하고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디옥스 글로벌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디옥스 글로벌이라는 건 조금만 어느 정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리포트만 좀 써줬었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커버를 하지 않았어요. 바쁘시기도 하고 조그마한 회사들은 그럴 필요나 가치를 잘 못 느껴 하죠. 맞죠. 근데 이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기에 물려있는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었거든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기업에서 발표하는 공시만 믿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공시 자체가 일단 허위 공시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좀 분별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시장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을 물론 뭐 감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겠다. 예, 제가 그 부분을 네. 파수꾼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반 다른 프로그램들도 뭐 내가 이 기업에 탐방을 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와 관련된 탐방 노트를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기업을 가서 그 기업의 공장이 돌아가는지 네. 그리고 뭐 CEO라든지 아니면 IR 담당자에 대한 멘트라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카메라가 가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 PD님이 이걸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직접 카메라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말이 아닌 화면으로 정말 저희가 낱낱하게 그 기업을 탐방을 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앞으로도 좀 많이 한번 기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뭐 카메라를 가지고는 갑니다. 근데 뭐 매번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서도 저희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정말 최대한 카메라를 직접 가서 여러분들에게 그 회사 사정을 눈으로 확인을 시켜 드릴 테니까요. 피디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좀 좋아하나요? 메이크업만 좀 잘 하시면 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이 되겠다까지 네. 당찬 포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증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저희야 안면이 있습니다만은 좀 실제로 그렇게 탐방을 많이 가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나이가 많이 안 들다 보니까 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엄청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엄청 많은 기업을 갔었습니다. 그때 좀 약간 재밌는 사례를 하나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가면 보통 IR 이제 기업 탐방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그 담당자가 이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뭐 회의를 끝나고 나중에 또 다른 담당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담당자라고 전화가 온 사람이 목소리가 그 사람이 처음에 말했던 사람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공장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공장장님이 또 나중에 스케줄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라고 또 전화를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공장장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왠지 모르게 처음 거신 분이랑 목소리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그게 이상하다 해서 근데 결국에는 탐방 신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은 의심스러워서 가봤습니다. 실제 그 회사를 가봤어요. 네. 기업에게 말 안 하고. 근데 역시나 가보니까 공장이라는 부지는 있어요. 근데 공장 자체에 아무 기계 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 종목명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정말 깡통인 회사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주주랑 한 5명 정도가 엄청 뻥튀기를 해서 이 회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페이퍼 컴퍼니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로 해서 은행에 대출도 많이 받고 기업들에게 쉽게 말하면 유상증자를 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한 번만 기업 탐방만 갔었어도 이게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조금 해결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례가 사실 보면 큰 기업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큰 기업들이 워낙 리포트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작은 기업들이 문제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보다는 코넥스에 대한 우리가 정보 비대칭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에서 너무 들떠가지고 각오를 거의 뭐 반을 잡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코넥스 시장 어떤 건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2013년에 개장을 했고요. 중요한 건 상장 요건이 되지 않는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이제 열어준 겁니다. 아무래도 그냥 시장을 열어줘야지 이런 기업들은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대부분 우리나라 이런 주요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자금 조달 방식이 은행입니다. 네. 근데 은행 대출은 받기도 까다롭고요. 결국은 이자를 또 받아야 되지. 줘야 된다는 부분. 네. 그래서 이런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열어줬습니다. 2013년에 열어줬는데 중요한 건 이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기업 자체도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참여를 제한시켰습니다.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춘 자나 아니면 1억 원의 기본 예탁금을 예탁한 사람들만 열어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시장이 아무 무의미하잖아요. 열어놔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지난해에 일단 기본 소액 계좌를 열어줬습니다. 이제 1년에 3천만 원까지는 그냥 투자를 할 수 있게 소액 계좌를 열어주면서 이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코넥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사실 코넥스 워낙 정보가 없다 보니까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름 꼽아볼 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총 1위인 엔지캠 생명과학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시청자분이 좀 아실 만한 건 드림텐터라고 해서 네. 걸스데이 그러니까 저도 걸스데이 생각을 했네요. 네. 미소가 지어지네요. 예. 제가 탐방을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스데이 없을 거잖아요. 가도.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드림티엔터라는 또 걸스데이 소속사가 태어든 엔터 회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에브 화장품이라고 이런 화장품 회사도 있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흔히 들었던 FN 가이드. 이 FN 가이드도 코넥스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친숙한 기업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역시 FN 가이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드림티 엔터테인먼트 갈 때는 저도 알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심 가득한 방송이네요. 예, 그러게 이럴 때 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주의사항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기업 탐방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작은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가 과연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코넥스 시장 아니면 KOTC 시장에 대한 투자는 요즘에 리즈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워낙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기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 있는 정보만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매력이 있죠. 왜냐하면 이 코넥스 시장과 KOT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과 달리 쉽게 말하면 상장 이전, 상장이나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단 작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물론 정석적으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을 투자해서 100%, 200%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확률이 낮죠, 아무래도. 네. 그러나 이런 코넥스라든지 KOTC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이라는 이런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좋은 기업만 선정이 된다면 이런 100%의 200%의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액 투자자라면 한 번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장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미리 발굴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죠. 괜찮을 것 같고 작년에도 워낙 한국거래소에서 이 IPO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들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실제로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네. 경우도 많잖아요. 이 과정에서 정말 주식 투자에서는 멀게만 느껴지는 100%, 그렇죠. 200% 점프도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 앞으로의 좀 계획, 어떤 기업을 중점적으로 한번 탐방하겠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스케줄을 짜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네. 있고 그게 대부분 이제 소형주입니다. 소형주나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데 물려 계신다. 근데 그게 소형주다. 어디에도 정보가 없다.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많이 제보를 주세요. 예. 그럼 제가 그 기업들을 추려서 제가 한번 기업 탐방을 신청해서 가보겠습니다. 물론 이 기업 탐방이라는 게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받아주면 뭔가 구린 데가 있긴 하겠죠. 그거는 기업 탐방을 안 가더라도 제가 조금 더 낱낱이 좀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업 탐방 여건이 된다면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카메라를 대동할 수 있으면 카메라까지 대동할 수 있게 최대한 그 기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제가 실질적인 탐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이 아닌 선에서는 그렇죠. 네.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 정보를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탐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말을 해준 것처럼 저희가 어쨌거나 어느 정도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궁금해할 만한 기업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제보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번호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013-3366-8288, 013-3366-8288로 문자를 주시면 나는 이 기업 너무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그 기업 탐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문자를 받다 보니까 좀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기업 내용을 너무 뒤에다 내놓으면 문자가 잘린대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기업 회사명을 앞에다가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또 문서진 부대표께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왕이면 메이크업도 하고 예, 저희가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문자 보내실 때 이런 기업은 안 됩니다. 삼성전자 뭐 탐방 가주세요. 뭐 이러지는 마십시오. 저희가 선정을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최대한 소형주입니다. 아셨죠? 소형주. 예. 삼성전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링크해서 다시 답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 탐방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과연 어떤 기업에 대한 탐방이 이루어질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딜라이트 파트너스의 문서진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